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요즘 러닝, 달리기 정말 인기 많죠. 우리나라에서 달리기를 즐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막 여러 사람들이 달리기 한 것만 갖고도 막 인증샷을 올리고요. 인기 있는 그 마라톤 대회는요, 진짜 신청하는 그 경쟁부터도 벌써 엄청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막 유행도 되고 있고 또 나를 단련하는 하나의 루틴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달리기 사실은 또 제대로 배워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인생에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책의 저자 권은주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네.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권은주 감독님이 우리나라 마라톤계에 또 역사를 남기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1997년도 춘천 마라톤에서 첫 풀코스 도전에서 한국 기록을, 그러니까 2시간 30분의 벽을 깬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1997년에 네네. 2시간 26분 12초.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안 깨졌었다면서요? 네, 21년간 제가 보유하고 있었고 2018년도에 김도현 선수가 네. 2시간 25분 41초 새로운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97년에 세우신 기록이 2시간 26분. 네, 근데 이게 풀코스를 처음 도전하셨던 네. 대회에서 세운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원래 못 모르고 뛰면 잘 뜁니다. 멋모르고 뛰었는데 한국 신기록. 대단합니다. 그러면 42.19km를 2시간 26분 만에 뛰려면 평균 속도가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이제 러닝에서는 네. 평균 속도를 저희가 랩타임으로 할 때 1km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1km당 페이스는 3분 27초 정도? 네, 여기에서도 사실 1km를 안 달려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감이 안 옵니다. 그쵸. 예. 그럼 100m를 21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00m 예. 뛰시면 몇 초 나오세요? 요즘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저 빠르진 않거든요. 네. 100m를 21초에 달리는 속도면 거의 일반인이 전력 질주하는 걸로. 여성분들은 아마 전력 질주. 그쵸. 그래도 남성분들은 조금 뛰시면 17초, 18초도 나오시더라고요. 그 속도는 거의 이제 남자 선수들 속도이고. 이봉주 선수 기록 보니까 2시간 거의 19초. 7분, 네. 그러니까 시속 맞아요. 19km로 달려야 네, 맞아요. 2시간 7분대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근데 이제 대중과 함께하는 이제 일종의 스포츠가 됐는데 요즘에 러닝의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실감 많이 하세요? 실감을 많이 하죠. 사실 제가 선수 때 네. 한강을 뛰고 있으면 어쩌다가 만나게 되는 한 분, 한두 분 정도였는데 요즘 사실 반포 트랙이나 아니면 한강 공원을 나가면은 아침에도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러너예요. 그리고 반포 트랙은 그 저녁 시간에 너무 많은 러너들이 모여 있어서 뭐 인원 제한, 4인 이상은 그룹을 지어서 뛰지 마라. 그 러닝 간격도 2m를 서로 유지를 해라 이런 식의 규칙이 정해질 정도로 네, 너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있는 마라톤이 아니라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거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는 게 어렵죠. 그냥 오픈하자마자 솔드아웃이 돼버리고 그 예로 지난 주말에 일요일에 마라톤 대회가 우리나라에서만 11개가 개최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만요? 네, 마라톤 네. 대회가? 네. 와, 그 정도로 사실은 그러면 또 수요도 많다라는 뜻일 테고. 그렇죠. 이게 사실 저처럼 막 이렇게 맨날 경제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러닝 인기가 많다. 왜 경제 좋을 때는 막 골프 치고 테니스로 갔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되는 러닝 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권은주 감독님이 보시기에 최근에 특히 러닝이 많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도 사실 꾸준히 이제 여기서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 후에 생활체육 이제 러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사실 어느 한 집단만 하는 스포츠였다가 방송인들, 예능인들 그리고 꾸준히 올라오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안84의 마라톤 도전 사실 그 기안84가 TV상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나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본인이 조금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면서 달리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 그렇게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이게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들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피폐한 상황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인구들이 내가 해볼까? 하면서 내가 하니까 좋아서 옆에 사람한테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전도하고 그렇게 되면서 러닝 인구가 1,000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달리기가 좋다 또 달리면서 뭐 삶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가 많습니다만 왜 달리기를 통해서 삶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게 될까요? 배드민턴이나 그런 경기들은 같이 그쵸, 누군가 경기할 같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고 이 러닝이라는 게 내 순수하게 그냥 나의 몸 하나로 숨 쉬고 발을 디디고 자연과 함께 달리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성취감 1km를 뛰어도 달린 거니까 맨날 걷던 분들이 자기가 숨 차면서 달렸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km를 달린 그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이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를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뛰면서의 그런 성취감들 자기의 일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장착이 되고 뭔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 밝아졌어?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렇게 달리기를 더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운동이 네. 되겠네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어느 특정 구간 오래 달리고 나면은 뭔가 막 호르몬이 나오면서 힘든 것도 잊게 되고 오히려 더 좋은 기분이 느껴진다면서요. 이게 어떤 기분이에요? 좀 묘사를 해주신다면? 그걸 묘사를 이게 될까 말로 표현이? 그냥 저는 이제 모아지경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숨이 차고 다리가 움직이고 뭔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행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이 모든 게 그냥 하얘지는 상황,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발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내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숨도 안 찬 것 같고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구름 위를 날아본 그런 것도 느낌도 없는데 이거를 또 그런 식으로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 힘듦을 하나도 모르겠다. 무아지경. 네, 저는 그냥 그거를 모아지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매번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장시간 뛰었다고 오래 뛰어야지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짧게 뭔가 뛰고 있을 때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상상의 영역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그러면 이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걸까요? 러너스 하이라는 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기분을 찾으려고 하면은 네. 사람마다 다 감정성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힘이 하나도 안 든다는 느낌이라고 하셨어. 아니면 무아지경? 나는 이런 게 아닌데? 근데 뭔가 기분이 좋아.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1km 겨우겨우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10km를 훅딱 지나가 있는 꽁충 넘겨 이제 도약질을 한 것처럼. 한 5, 6km 뛴 것 같은데 10km나 됐어 이렇게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거예요? 느낌. 근데 또 이거 러너스 하이를 느끼려고 마라톤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뭐 간혹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감독님한테 자연스럽게. 따지는 거죠. 아니 왜 내가 1시간 넘게 뛰었는데 왜 러너스 하이가 안 옵니까? 막 이럴 수 있고. 근데 또 그거를 말씀을 드려요. 대회를 되게 미화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매년 마라톤을 풀코스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뛰고 있는데 매번 뛸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리고 다음에 신청한 대회를 후회를 해요. 그 대회를 내가 뛸 수 있을까? 근데 끝나고 나면은 또 하게 돼요. 그냥 내 발이 자연스럽게 그 대회를 대비하게 하고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재미있는 대회가 없나? 라고 신청을 하거든요. 또 이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오는 그 성취감이 주는 것도 저는 러너스 하이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성취감을 느끼기까지 달리기를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근데 사실 두 발만 있다면, 신발만 있다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막 운동장도 뛰고 했는데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 달리기도 사실 그럼 배워야 됩니까?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면은 메커니즘을 알고 들어가니까 내 몸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요. 대부분들이 달리기라는 거는 집 앞에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네. 나가서 달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화도 어떤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지 그리고 달릴 때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착지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알고 시작을 하면은 내가 좀 더 내 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몸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배우고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배워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차피 뭐 두 다리로 뛰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큰딸한테 러닝머신 좀 뛰어보라고 시켰는데 달리면서 발목이 이렇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대로 두면 안 되는 거구나. 네네네.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달리기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신다. 사실 실력이 좋아지는 거는 저는 꾸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달리기 한 번 하고 내가 달리기 했으니까 뭐 3km 뛰었으니까 다음에는 5km를 뛰고 그 다음에 5km 이후는 10km를 뛰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좀 목표의식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네. 가령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 네. 가령 5km를 30분에 주파를 했어. 그럼 다음에 뛰면은 28분에 뛰어야 되는. 그렇죠. 뛰면서 늘 좋아져야지 되는 성과를 바라면서 하면은 네.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연결성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걷기부터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달리기는 걷기부터 하라고요. 네, 우리가 평상시에 출퇴근하거나 어디 이동할 때만 걷지 운동 시간으로 걷는 것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30분 이상은 달리려는 본인의 의지, 습관 들이고 그 30분 안에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1km라도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되면은 천천히 1km를 달리는데 그 1km 달리는 것을 한 달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내가 1km를 했으니까 저는 1km로 비유를 하지만 한 달 안에 5km 다 완주할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5km 그러니까 이거를 날이 거듭된다고 해가지고 비례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해야 된다라는 그걸 우선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천천히 네, 1km만 한 달을 뛴다. 네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무리하지 기본 말라. 베이스를 잘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게 처음에는 자세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달리기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되게 많은 수많은 영상 안에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야지 이 영상이 강력하게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정답처럼 말하는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달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체형이 다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체력도 다르고 우선 내 몸을 알고 접근을 하시고 기본 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쪼개기식으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km를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들었다면 좀 더 기록이 좋아지는 걸 바란다면은 5km를 달릴 때 좀 더 5km를 10km 페이스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하면서 짧게 끝내고 그와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해주는 그런 팁들이 달리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사실 그게 또 어렵죠. 네, 사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과 실력이 비슷한 분들과 두세 명 그룹 지어서 달리면은 서로 간에 에너지를 주고 시너지가 돼서 훨씬 더 조금 더 수월하게 그쵸. 네,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단 같이 하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네. 욕심도 좀 내려놔야 하는 거고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신발부터 사고 네. 스마트워치도 사고 헤어밴드 하고 막 나가서 뛰다 힘들어 안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구입을 하실 때 내가 5km를 달리고 난 다음에 너무 대견하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 나한테 헤어밴드 하나 사주거나 아, 스마트워치 처음부터 없어도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핸드폰에 러닝 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러닝 앱들에 러닝 코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들이 운동을 시작을 할 때 뭐 10분 걷기 하세요. 그 다음에 30초 뛰세요. 다시 걷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코치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지원을 받다가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내가 뛴 거리 그리고 실제 달리고 있을 때 나의 심박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때 스마트워치를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좀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올라섰을 때 네, 그렇다면은 내가 다시 러닝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갖춰서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나 갖추면.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면서 네. 하나씩 그게 그렇게 되면은 뭔가 더 재미있어요. 다음에 내가 10km 뛰면은 이제 러닝 용품 중에 사고 싶었던 거 찜해두고 이거 내가 목표 했으니까 달성했을 때. 네,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워치를 먼저 사는 바람에 이제 목표가 없어서 근데 이제 달리기가 참 좋기는 한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기안84도 TV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좀 노화가 되는 것 같다. 왜 무릎이 좀 안 좋아진다라는 것도 있고 또 피부가 또 안 좋아진다라는 것도 있고 지나치면 부작용이 좀 있겠죠. 모든 게 과하면 부작용이 있죠. 그 부작용이라는 거는 과함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km 뛰고 10km 뛰고 너무 행복한데 주위에서 10km 뛰었으면 하프 가야지. 하프 갔으면은 풀코스 가야지. 이런 부분에 자꾸 떠밀리듯이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 근력은 아주 달리기 10km만 해서도 지금 내가 무릎이 조금 버틸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자꾸 과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상을 입게 되는 거죠. 부상을 입게 되면은 병원을 가야 되고 그러면 달리기 하다가 즐거웠던 일상이 못하면 우울해지거든요. 네, 괜히 시작해가지고 막.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몸에 그대로 고스란히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달리기 하지 마. 모른다. 네, 이래서 그런 거죠. 차근차근 다 병행하면서 재미 예. 즐겁게 하는 그리고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저는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기억을 해라. 그리고 5km 뛰었을 때 행복했었던 거, 10km 처음 완주했을 때 그런 큰 성취감 이런 부분을 가지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풀코스 뛰면 어때요? 뭐 5년 이후에 하프 뛰면 어때요? 그거는 내 체력에 맞게 그냥 그쵸. 가는 거고 내가 뛰고 싶을 때 뛰는 거니까 현혹되지 않고 내 몸을 잘 체크를 하면서 가면은 오히려 적당히 하면 피부도 탄탄해지고 무릎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천천히 뛰는 거 슬로우 러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한 속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슬로우 러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박수 존으로 얘기했을 때 저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예. 심박 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단계는 거의 뭐 산책 위주? 존 2가 조깅이라는 거를 하는데 사실 존 2도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초보자들이 본인이 뛴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뛰면은 존 3, 존 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심박이 본인들 단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슬로우 조깅은 정말로 만약 그냥 평균 페이스로 말했을 때는 키로당 8분이라든가 8분 30초 옆에서 걷는 사람들 속도에 맞게끔 그냥 다리만 살짝 드는 정도 그렇게 하면 심박이 한 120에서 110 이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슬로우 조깅을 하시면은 내가 걷는 거보다는 달리면서 심박이 계속 운동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본 베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가령 내가 슬로우 조깅으로 7, 8km를 한다. 그렇다면은 슬로우 조깅이 아니라 좀 더 심박을 나중에는 이 몸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원해요, 몸에서. 그렇다고 해서 막 힘들게 숨차게 뛰라는 얘기가 아니라 120, 110의 심박수를 10을 더 올려서 130, 140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심장도 단련되고 심박수도 이제 심장도 튼튼해지고 근력도 생겨나는 거예요. 느리게 뛴다고 해서 근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저속 노화가 요즘에 유행이 네. 되면서 슬로우 조깅 이 작은 심박의 운동도 강화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몸에 좋지만 거기에서 한 번씩은 고강도의 심박 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부분도 체크를 해주고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죠. 걷는 속도로 뛰는 걸 이제 슬로우 러닝이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걷는 시작을 거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것보다 좀 빠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개인차가 거의 있으니까. 제자리에 있을 뻔했네요. 그렇죠. 빠른 파워워킹 아니, 하시는 배워야 분들은 됩니다. 예. 거의 7분 30초, 예. 8분에 걷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근데 8분을 되게 숨차게 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에 따라서. 이 슬로우 조깅은 보폭을 넓게 하는 것보다는 보폭을 짧게 하면서 발바닥 전체보다는 조금 앞쪽?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호 쪽으로 뒤꿈치를 들고 혹시라도 하이힐 신는 것처럼 뛰시는 분들 계실까봐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거의 제자리 걸음하게 되면 네. 그래서 너무 앞쪽으로만 또 착지를 해가지고 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서 발목은 요런 굴곡이 다 이루어지는 관절이니까 그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달려야 되겠죠. 또 반대로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3분 동안 최대 달리고 네. 1분은 거의 걷다시피 하고 네. 이게 뭔가 운동은 되게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무리는 없을까요? 사실 3분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0초 빠르게. 그리고 1분 휴식하고. 왜냐하면 3분을 본인이 빠른 속도로 3분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3분을 꾸준한 페이스로 달릴 수도 없는 분들이 이런 인터벌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치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조깅을 런닝머신에서라도 움직이고 있으면 가볍게 조깅을 할 때 그래도 내가 100m 정도 그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거든요. 전력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1분을 조금 휴식해놓고 거리로 얘기하면은 100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그 장비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나를 위한 선물처럼 줄 네. 때 더 동기부여가 된다. 네. 꼭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스포츠는 장비빨이거든요. 네. 물론 러닝은 그게 가장 덜하다고는 합니다만
아이고 요즘에 이제 뛰는 사람들 보면 화려합니다. 네. 과할 수도 있죠. 자기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인증샷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뭔가 멋있게 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운동화 하나 집에 있는 낡은 면 티셔츠 하나 있으면 뛰면 되지라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게 폼이 안 나요. 밖에 나가 보면. 예, 그렇죠. 폼이 안 나죠. 예. 그렇다고 막 되게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그래도 러닝은 러닝의 스포츠 브랜드 안에서 기능성 소재를 선택을 해야 되듯이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장비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달리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핸드폰 어플에 러닝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또 뛰고 하시면은 필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스마트워치 그리고 러닝화 발의 구조에 따라서 러닝화를 안정화를 신을 것인가 아니면 쿠션화를 신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발도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발이 다 다르거든요. 아까 그 쿠션화랑 네, 또 하나는 뭐라고? 안정화. 안정화? 네, 발의 구조상 하이 아치거나 아치가 너무 없거나 했을 때는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네, 내전, 네, 네. 또 외전, 내회전 이런 식으로 착지를 할 때 대부분이 체중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3, 4배의 체중을 받는데 러닝을 100m, 200m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30분 이상 지속을 해야 되고 5km, 7km, 10km까지 많게는 풀코스까지 뛰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많은 체중을 내가 발에서 모든 걸 다 감수를 해야 되니까 너무 내전으로 무너지는 경우라면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안정화를 선택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바깥쪽으로 착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체중이 과하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 체중을 신발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쿠션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나는 좀 더 빠르게 기록을 목표로 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조금 경량성을 또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쿠션화, 안정화, 경량화.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레이싱화라고 하는 요즘에 나오는 레이싱화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건 카본 F1 운전할 플레이트. 때 신는 거 아닙니까? 레이싱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운동화. 자동차도 바퀴가 되게 중요하듯이 예. 러닝화도 러닝할 때 러닝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카본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카본 소재 이제 미드솔 소재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스포츠 브랜드에서 광고를 할 때 에너지 효율을 20-30% 절감을 해주는 세이브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달려야 되는 힘의 20% 30%를 신발이 대신해주는. 그렇게 나요? 네, 근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 신발은 빠르게 갈 때 오히려 효과를 발휘하는 신발이니까. 근데 빠르게 뛰려면 근력이 중요하잖아요. 예. 발목의 탄성, 무릎 근력에 가지고 있는 파워, 회복력. 근데 우리 일반 러너들은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부상으로 바로 갈 수 있어서 이제 저희 선배님들도 육상의 선수 대표 선수들이나 아니면 실업진 선수들도 카보나를 안 신는 선수들이 있으니 아마추어 3시간 이내 이후 뛰시는 러너들은 카보나 신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카보나를 신고의 좋은 점은 가벼움과 뭔가 통통 튀면서의 접지력 밀어주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저도 지금 풀코스를 뛰면 한 3시간 35분? 그러니까 30분대를 뛰는데 그리고 10km를 뛰면 한 45분이나 뛰는데 일반 그러니까 데일리 러닝화를 신었을 때는 그 기록이 나오지만 뭔가 뛸 때 그 가벼움이라든가 뭔가 바닥을 디뎠을 때 통통 밀어주는 그런 스프링처럼.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다들 원하니까 신어보고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하늘을 포기할 나는 수 기분. 없어. 그래서 이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비싼 신발이니까 그 네. 신발이 사실은 400kg 뭐 많이 체중이 덜 나가고 하면 500kg 정도 신을 수 있는 정도 되지만 그래도 1년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2-3켤레를 또 신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되게 고가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껴두고 레이스 할 때만 신고 평상시는 그냥 데일리 러닝화로 신으면서 발목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난 다음에 신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카본화 논쟁도 많더라고요. 그 황영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마치 네. 초보 운전자가 슈퍼카를 모는 거랑 같다. 네. 사고 날 위험이 있다. 네. 다칠 수 있다. 조심해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권 감독님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해 주셨고. 비슷한 취지보다는 저는 이제 그 느낌을 왜냐면 저는 신지 마라는 아니에요. 근데 적재적소에 신어라. 필요할 때. 네.
그런 식의 아껴두고 또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 네 그런 부분들. 요즘에 그 러닝화들 이름을 보면요 외울 수가 없어요. 무슨 뭐 플라이트 이렇게 해서 야 무슨 뭐 아파트 이름보다 더 길다고요. 신발 이름. 또 네. 그래야 팔리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를 일반인한테 막 광고를 해야 더 있어 보이고 네. 사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 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러닝화에 계급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비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막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브랜드에서 나누는 거가 이게 데일리로 쓸 건지 아니면 뭐 템포런을 할 때 쓸 건지 그러니까 좀 더 페이스가 높은 인터벌 레이스를 할 때 신을 건지 레이스에서 신을 건지 이런 부분으로 단계별로 목적에 있어요. 따라서. 그게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사실 뭐 어떤 급이 신어야 되는 이런 거가 아니라 러닝화의 등급이 있기는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것도 다 근데 목적에 맞게. 맞게끔. 네. 러닝화도 근데 되게 비싸죠. 비싸죠. 거의 요즘에는 데일리 러닝화도 20만 원 돈이고 거기에 조금 데일리로 그냥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신는 게. 편하게 신는 거 그리고 그냥 사실 카본이라고 얘기하는 하이엔드의 그 정도 이제 신발들은 거의 40만 원 돈을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갈 거 아니면서 막 그런 패딩을 입듯이 아 근데 러닝화도 마찬가지고. 러닝화는 저는 그거랑 조금 비교가 조금 다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측면에서요? 내 발을 보호해 주는 거를 하고 본인의 음. 목표가 아무래도 달리기 안에서 왜 자꾸 부상이 일어나고 그래도 실력을 크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모르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기록 종목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능성을 자꾸 찾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가 과학화되면서 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킵초게 선수가 카본 플레이트를 처음 신으면서 2시간, 2분, 2시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도 했었고 하면서 저 신발도 우리가 신으면 나도 기록이 좋아지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게 근데 올림픽에서 그 신발이 금지됐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맞나요? 지금은 이제 올림픽 개최되기 6개월 전에 출시되면은 그거는 이제 승인이 나서 그 전에는 기술 도핑이 있었죠. 기술 도핑 논란이 있죠. 네, 그만큼 카본 플레이트가 주는 기능적으로의 그 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기술이고 어디까지가 도핑인가. 네. 이것도 논쟁거리긴 한데 있었었죠. 또 일반인들도 또 이런 거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러닝화에 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록 네. 종목이다 보니까 네.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이걸 신경을 또 많이 쓰게 되는데 심지어 왜 풀코스도 3시간 이내 완주하는 네. 서브3라고 네. 하나요? 이런 것도 뭐 이제 목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건강하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라면 당연히 건전하겠으나 어느 선이라는 게 또 있겠죠. 건전하고 불건전하고가 아니라 저는 처음에 기록 안에서 강박이 있는 선수였잖아요. 기록과 순위. 사실 순위보다는 나는 나의 기록을 내가 깨야 돼 라는 기록에 대한 강박이 있었고 늘 거기 안에서 힘들게 늘 조바심 내면서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 독려하면서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이라 은퇴를 하고 나서는 좀 더 즐기면서 뛰고 그리고 취미인데 취미를 너무 힘들게 왜 그렇게 강박증 느끼면서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브3에 대한 것도 은퇴를 하고 알았어요.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분들 뛰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얼굴 일그러져가지고 죽기 살기로. 네, 하면서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올림픽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분들과 호흡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 하나하나의 도전이고 그만큼 노력인 거고 그 노력의 대가인 거여가지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누구라도 꿈을 꾸게 되고 러닝이라는 거는 소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선수 생활하면서 나에게는 왜 더 큰 소질이 없을까라는 그런 그렇죠. 욕심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닝을 가르치는 입장으로 왔을 때 저는 서브3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러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체도 그렇고 운동하는 그리고 체력 쪽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노력하면 된다. 요즘 들어서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노력을 하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러닝은 꾸준함과 연결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사실 정답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표와 성취가 없다면 또 무망에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즐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록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해요, 저는. 뭔가 내가 1년 안에 시작했으니까 1년 안에 서브3를 만들어야지, 1년에 뭐 본인이 목표를 이렇게 풀코스를 도전해야지, 완주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즐겁게 운동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체력이 생겼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록을 만들어졌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되게 강조하는 그래서 입장이에요. 나 스스로를 또 대견하게 생각을 네. 하고 사실 거기에서 또 행복감을 느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또 논쟁거리가 있는 게 요즘에 그 주법 논쟁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발바닥의 착지지죠. 네. 뒤꿈치부터 닿아야 되느냐 아니면 발바닥 전체가 닿아야 하느냐. 이게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힐풋이거든요. 그러니까 뒤꿈치가 먼저 네, 닿는. 닿았으니까. 근데 요즘에 나오는 영상에는 뒤꿈치 착지하면 안 된다, 중간 착지, 미드풋 착지를 해야 된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포어풋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인 여러 영상들이 나오기도 하고. 호흡은 이제 앞꿈치부터 닿는 거예요? 근데 그 앞꿈치로 닿는 게 결국 발목이 가지고 있는 그 발목의 힘이에요. 얘가 버틸 수 있어서 눌러주고 그 탄성을 밀어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케냐 선수들, 아프리카 선수들을 보면은 그들은 태어났을 때 맨발로 생활을 해요. 네. 흙길에서. 네. 근육 자체가 회복력이 빠른 근육들을 가졌기, 그리고 해발 1000m, 2000m에 살다 보니까 근육을 산소 포도가 되게 좋아요. 신체적으로 우리보다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유리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피드화 되면서 포어풋 착지들이 선수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한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카보나를 이제 나중에 한번 신어보시면 신고 있으면 자꾸 앞으로 쏠려요. 그래서 신발도 포어풋을 자꾸 유도를 해요. 괜찮아요, 해도. 대신에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힐풋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힐풋을 되게 많았던 시절에 선수 생활을 한 거고, 근데 이게 스피드화 되면서 신발 모양이 미드솔의 모양에 따라서 자세들이 달라지면서 요즘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포어풋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신발이 그렇게 앞으로 쏠리게끔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우리 이제 아마추어들이 적어도 부상이 위험도가 제일 없는 구간, 그 착지법,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착지가 좀 더 유리하겠고 좀 더 안전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보다 저는 몸의 중심 이동을 강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중심 이동이요? 네, 달리기는 이제 조금 사실 상체를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아하. 네, 그 기울기가 몸을 숙이는 게 아니라 코어의 힘이 되게 중요하고, 달리기의 메커니즘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운동이니까, 그렇다면은 그 방향으로 나의 체중도 같이 가져야 되는 거다. 네.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가다 보면은 다리는 자연스럽게 뒤에서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놓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몸이 세워져 있을 때는 뭔가 뒤꿈치 착지나 조금 뒤쪽으로 조금 체중이 가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조금 더 앞으로 갔을 때는 앞쪽이라든가 중간 착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근력에 따라서 내 몸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 다리가 제대로 잘 못 따라오면은 뒤꿈치 착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자연스럽게 계속 꾸준하게 내가 보완해야 될 점들을, 내 영상을, 달리는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더 경쾌한 리듬이 될 것 같아 라고 이해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자세를 변화시키면은 그렇게 본인에게 맞는 자세를 만들어 갈 수 있어서, 네, 저는 그 안에서도 꾸준함인 거고, 어느 하나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력 상태, 그리고 나의 코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도 이 다리 롤링의 각도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우선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단순한 게 아니네요. 달리기를 쉽게 볼 게 아니고 또 배워야 됩니다. 인생에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권은주 감독과 함께 읽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체형, 내 스타일도 다 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 그러면 이제 왜 감독도 하시니까 런 위드 주디 여기서 영상 찍어서 저 사람의 몸 상태, 기울기 이런 것도 다 봐주시는 거예요. 영상을 찍고 같이 달리면서 이렇게 조금 몸으로 체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세워져 있거나 너무 또 굽혀져 있거나, 아니면 다리가 이게
무릎이 살짝 굽혀진 상태에서 뛰어야 되는데 다리를 그냥 앞으로 뻗으면서 무릎이 고스란히 무릎이 그 충격. 체중을 다 받게 하면서 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요근이 무릎이 살짝 올라오면서 장요근도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사용이 안 되고 달리는 분들이 있어서 달리면서 찝어줘요. 영상을 찍어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뭐라고? 보는 거고 현장에서 여기 부분, 요 부분을 조금 더 움직이면 좋겠다라면서 그 부분을 조금 찝어주죠. 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리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사실 온몸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팔을 그냥 앞뒤로 11자로만 하는 게 좋은지 네. 왜 마라톤 선수들 보면 좌우로 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네. 어떤 게 나은 거예요? 그 좌우로 흔들리는 거는 이제 나중에 본인만의 리듬을 찾고 났을 때 달리기 안에서는 30분, 1시간 조금 장시간을 계속 써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반복적으로. 그렇다면은 내가 달리기 자세를 취했을 때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힘이. 벌써 내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어깨를 오픈한다던가 아니면 어깨를 둥글게 감싼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자세를 처음에 취할 때 힘이 들어가는 거는 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달리면서도 달릴 때 숨참에 힘이 들어가는 거고 다리를 움직이고 내 에너지를 써야지 되는데 벌써 자세에서 벌써 마이너스적인 필요 없는 걸 쓰게 되기 때문에 손해잖아요. 모든 운동에서 힘 빼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달리기도 힘을 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쓸데없는 곳으로 에너지를 보내지 네, 마라. 그래서 사실 팔치기를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턱은 가볍게 내리고 전방 10m, 15m 시선을 내려보면은 앞에서 오는 장애물, 옆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한 대응을 다 할 수 있고 멀리 봤을 때는 그만큼 시각적으로 피로도가 쌓여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내려보면서 그리고 달릴 때 여러 그룹이 달리고 있을 때 앞에 만약 나랑 비슷한 러너가 있으면 그 러너의 허리나 등을 보면서 뛰면 돼요. 그러면 피로도를 줄이게 되고 집중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코어에 힘을 주고 난 다음에 코어는 지탱을 해야 되니까 네. 코어가 무너지면 자세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 힘을 주고 팔은 가볍게 접어서 팔을 앞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뒤로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툭툭 뺀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다리도 11자 팔도 11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상상을 해보시면 11자는 이 11자예요. 예. 그러면 똑바로. 11자를 만들기 위해서 팔꿈치에 내 몸에 붙이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요. 그죠. 또 힘들어가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붙이고 팔꿈치에만 조금 포인트적으로 내가 집중을 팔꿈치의 상체에서는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는 것만 잠깐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고 팔꿈치에만 자연스럽게 밀어줬으니까 오는 요 방법으로만 가게 돼요. 그래서 최소의 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든다라기보다는 흔들리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네, 내가 상체가 움직이는 거에 살짝 가볍게 흔들어준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경쾌하게 움직여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움직이면 돼요. 아니, 저는 그 팔을 더 힘차게 휘둘러야 더 아. 빨리 앞으로 나가는 줄 알고. 그때 이제 좀 더 빨리 인터벌을 하거나 그리고 사실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예. 피니쉬가 눈앞에 보일 때 네. 빨리 그때 휘두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힘이 들어가서 휘두르는데 단거리 선수처럼. 네. 근데 사실 되게 그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팔치고 이 자세적인 게 아니라 심박이 너무 올라가니까 아. 적응이 안 된 분들은 혹시라도 과부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마지막 피니시 남았다고 1초, 2초 당긴다고 하지 말고 이 러닝은 페이스 조절, 일정한 페이스로 최대한 오래 유지해서 가는 능력,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네.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칠 수도 네. 있고. 이게 페이스를 안다라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래서 마라톤 대회 가보면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몇 시간, 네, 뭐 몇 분에 뛸 수 있는 이 사람 따라가면 된다? 이게 그걸 알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예 페이스를 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보면서도 거죠. 체크하는 그리고 거고. 반복 트레이닝을 해서 배우게 되고 라떼라고 하지만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스마트워치가 없었어요. 없었을 그냥 스톱워치처럼 그냥 초시계. 네, 초시계 이제 작은 초시계가 저 손목시계로 있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리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속도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워치는 내 손 안에, 내 손목 안에 있지만 시계를 보지 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보지 말라고요? 네, 그 리듬감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뛰고 있는 발의 리듬, 숨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인지시켜 놓고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지금 내가 달리고 오는 이 기분이 6분이야.
이 지금 기분이 7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면서 이거랑 이런 느낌을 기분을 조금 대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제 거리에 대해 10km를 어느 정도 뛸 수 있을 때, 사실 10km 뛰는 과정 안에 그런 7분 페이스, 빠른 분들은 뭐 5분 페이스, 4분 페이스로 뛰니까 그때 그냥 나는 냅다 힘들게 숨차게 뛰면은 이거는 10km 한 38분, 10km 40분 뛰는 페이스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10km 어떻게 뛰어요? 라고 하면 냅다 뛰세요라는 얘기도 조금 해요. 내가 숨차면 이게 어느 정도 속도야? 막 이런 거. 네, 그런 원초적인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가령 트랙, 이 400m 트랙이잖아요. 일정하게. 그래서 400m 한 바퀴 지날 때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페이스 조절을 배웠어요. 뛸 때 한 번씩 체크하면서 이제 지금 요 리듬으로 뛰니까 한 바퀴 뛸 때 100초구나. 한 바퀴 뛸 때 101초구나. 그거 되게 비슷하게 유지해서 가요. 그리고 요 정도 뛰었을 때 1km구나. 그렇게 하면서 조절을 해갔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리듬? 네, 그런 그런 파악을 하는 리듬을. 게 중요한 거네요. 그거는 사실 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훈련, 연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 또 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달리기 할 때도 여름 다르고 또 겨울 확실히 다르잖아요. 네. 계절에 따라서 달리는 방법 좀 어떻게 조절해야 해요?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났으니까 지금 곧 겨울이 겨울로 오니까 가니까 겨울 추워지죠.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평상시 되게 웅크리고 추우니까 웅크리고 있고 네. 스트레칭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도 경직되어 있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짧아요. 되게 관절이요?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한데 이 스트레칭을 너무 요가 동작의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는 살짝 심박수를 움직여주는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빠른 페이스보다는 10초 정도나 20초 정도 느리게 길게 가는 체력 위주, 향상 위주의 훈련을 추천을 드려요. 빠른 페이스보다는. 느리지만 길게. 길게. 그렇게 하면서 체력을 조금 비축해두는 근지구력을 키우는 그렇게 하고 중간에 포인트로 이제 마라톤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포인트로 템포런도 하게 되고 뭐 빌드업도 하게 되고 지속주도 하고 인터벌도 하게 되는데 겨울에는 천천히 예열하고 난 다음에 몸이 풀리기 때문에 빌드업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해요. 천천히 느리게 시작해서 몸이 서서히 풀렸을 때 자연스럽게 페이스를 올려서 유지해서 끝나는 그렇게 하는 훈련을 추천을 드리고 봄과 가을은 아무래도 겨울에는 느리게 하면서 체력을 비축을 해놓고 여름보다는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뭘 쌓아놔요? 네, 마일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처럼 서브 3를 하려면 월 300km는 뛰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풀코스 5시간, 6시간이 컷오프 시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뛰려면 150km는 뛰어야 된다. 월. 훈련량. 네. 그래서 그 겨울에는 그 마일리지가 우리가 봄이나 가을, 여름보다는 조금 더 10km나 20km 정도 높아요. 마일리지 자체가. 더 많이 적립률이. 훈련해 놔야 하는 네, 적립률이 좋아요. 대신에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몸의 보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그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크게 갔었던 덩어리를 조금씩 잘게 떼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조금 거리도 조금 줄이면서 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이 가볍게 들어가면서 이제 기록이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기록에 대한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오는 거예요. 반대로 엄청 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울 때도 사실은 속도를 빨리 뛰면 안 되거든요. 심박수를 조금 체크를 해야 돼요. 심박수를 되게 많이 강조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워치가 없었을 땐 그 심박수를 알 수 있는 법은 그건 없었지만 지금은 스포츠 과학화되면서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네. 여름철에는 특히나 아무래도 외부 온도도 높고 내가 뛰면서 심장도 예열되고 하면서 심박이 우리가 평상시보다 10개에서 20개 이상 더 뛰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뛰면서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네네네. 열사병부터 그쵸, 해가지고 네, 그리고 탈수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가 기록에 대한 욕심보다는 짧게 뛰면서 그냥 리듬감만 조금 유지해서 간다. 평상시 뭐 300km를 마일리지로 뛰었다면은 250km만 뛰어도 되는데 그 안에 조금 짧게 빨리 가는 리듬을 한두 번씩만 짧게 경험해서 넣는 거, 그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길게 뭔가 장거리를 해야지 내가 풀코스 안에서 아니면 내가 하프 안에서
10K 안에서 기록을 단축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몸에서는 스탑을 하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자기 정신력에서 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니 무슨 달리기를 책을 보면서 배워. 근데 사실 배워야 되네요. 네. 인생에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이 책에 저자인 권은주 감독과 함께 읽고 있고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네.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책 안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달리기 팁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힘들었었던 그 고비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인생으로서. 네, 인생으로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뭐 준비 운동 꼭 필요하고 정리 운동 꼭 필요하고에 대한 그 작은 팁들 그런 팁들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러닝을 정말 즐겨 하시는 분, 제 주위에 여러분들처럼 러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느낀 글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달리느라 삶의 풍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힘써 나아가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삶의 풍경을 놓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네. 근데 그 마라톤을 정말 오래 뛰셨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 달리기를 또 인생에 덧대서 책을 써주셨네요.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권은주 감독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